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등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이니까 한 방향으로 또는 한 방향으로 왔다 갔다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서 이렇게 갔다가 돌아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만 운동을 한 거지.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은 바로 이렇게 갔다가 그 같은 길로 또 갔다가 같은 길로 또 갔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직선에서만. 그렇지. 자, 이걸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픽, 위로 픽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직선 운동이고 등 가속도니까 각도가 일정해요. 각도가 하나의 값만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운동이에요. 잘 봐요. 등 가속도 직선 운동. 어떤 차가 점점 빨라진다라고 칠게요. 붕. 뭔가 소리에서부터 일정하게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맞죠?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차는 이래요. 이건 아무리 봐도 규칙적,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빨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처음 것처럼 붕 이렇게 빨라져야 뭔가 규칙적으로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규칙적으로 빨라지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고 막 이렇게 빨라지는 게 그냥 가속도 운동이에요. 됐죠? 자,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해요. 당연히 가속도 운동이니까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지하더라도 끼 이렇게 정지하는 운동이에요. 출발할 때 붕 이렇게 빨라지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알자 힘이 일정해요. 각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해요. 등가속도니까 각도가 일정하니까 당연히 가속도는 왜 생겼다 그랬죠? 힘을 받아서 생긴 거니까 힘도 일정해요. 당연히. 그리고 속도예요.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일정하게 증가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식인 거예요. 자, 봐.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이라고 쳐요. 미터 퍼 세크예요. 그 다음은 플러스 6미터 퍼 세크. 그 다음은 플러스 9미터 퍼 세크. 플러스 12미터 퍼 세크. 보면 3씩 일정하게 증가했죠. 이런 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알아들었죠? 1초 후에, 그 다음 또 1초 후에, 그 다음 1초 후에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속도가. 오케이? 이때 식 3개가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금요일 날 오셔서 쪽지 시험을 볼 때 얘도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지금 이 물리 파트는 쪽지 시험 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체를 다 배워야 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 파트는 매 시간마다 쪽지 시험을 봤었어요. 그런데 얘는 매 시간마다 쪽지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다 수업을 하고 나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에 배운 내용과 지금 배우는 내용이 다 연결돼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쪽지 시험도 이런 우리가 현장에서 수업하면서 물리 파트는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그리고 물리 원 내용까지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깊이 있게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조금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리에서 역학이 제일 어려워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은 전기를 더 어려워하긴 하는데 알고 보면 전기가 쉬워요. 이 역학이 말은 더 알아듣기 쉬운데 얘가 문제는 훨씬 더 어려워요. 역학은 전기는 오히려 무슨 말인지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알아듣고 나면 문제는 쉬워요. 오케이. 자, 볼게요. 이 식 3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쪽지 시험을 볼 때 이 식 3개를 쓰라고 시킬 거예요. 자, V는 V0 플러스 AT. 이 V는 나중 속도예요. V0는 처음 속도예요. A는 가속도예요. T는 시간이에요.
옆에 써 있죠?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다 써 있을 거예요. 됐나요? 교재에도. 자, 또 볼게요. S는 이동거리가 아니라 변이에요. 변이와 이동거리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지 않을 때는 이 S가 변이면서도 이동거리예요. 그렇지만 방향이 바뀌면 변이지 이동거리가 아니라는 거 꼭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요. 이게 맨날 시험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순간적으로 시험 볼 때 판단 미스를 해요. 아무렴 깜빡하지 하고는 깜빡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볼게요.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외우셔야 돼. 이렇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예요. 됐나요? 자, 보시면 나중속도, 처음속도, 가속도, 시간, 변이 이렇게 5개의 변수가 있는데 5개의 변수 중 얘를 보면 나중속도는 있고 처음속도 있고 가속도 있고 시간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변이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처음식은 변이가 없이 4가지가 나오는 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값이 주어지고 처음 속도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가속도가 얼마냐고 묻거나,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3개는 문제 중에서 무조건 주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묻는 거예요. 두 번째 식 볼게요. 두 번째 식 변이가 있고요, 처음 속력이 있고요, 시간이 있고요, 가속도가 있어요. 이 경우도 이래요. 이 경우도 잘 봐요. 변이가 주어지고 처음 속도 주어지고 시간 주어지고 가속도가 얼마니? 라고 물어요. 이런 식으로 이 식도 4개가 있기 때문에 4개가 주어지고 변수가 4개이기 때문에 3개가 주어지고 나머지 하나를 물어요. 맨 밑에 거 볼게요. 얘가 제일 재밌어요. 나중 속도가 있고요, 처음 속도가 있고요, 가속도 있고요, 변이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을 때 쓰는 식이에요. 바쁠 때 쓰는 식이라고요. 재미없지? 그런데 제가 지금 농담인 것처럼, 그것도 아재 개그인 것처럼 시간이 없잖아, 그러면 바쁠 때 쓰는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바쁠 때 쓰는 거예요. 왜? 뭔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식 3개를 외워서 식을 푸는 요령을 익힐 거예요. 그렇지만 미래에 가서는 이 모든 거를 VT 그래프로 바꿔서 VT 그래프에서 풀 거예요. 식으로 풀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이따가 그 예를 들 거예요. 식으로 풀면 잘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식으로 안 풀고 되도록이면 그래프로 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지면 식으로 푸는 방법과 그래프로 푸는 방법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래프로 푸는 방법으로 풀 거예요. 다만 이 맨 마지막 식이에요. 얘는 그래프로 푸는 게 더 번거로워요. 안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프로 풀리는데 얘는 그래프로 푸는 게 더 번거로워서 이 맨 마지막은 그냥 식으로 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프로 풀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런데 우리 바쁘지 않아요. 바쁘니까 얘는 식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바쁠 때 쓰는 거라고 아까 한 얘기가 농담처럼 아재 개그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재 개그가 아니었던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필요한 거. 알아들었죠? 오케이. 자, 이 식을 3개를 외우셔야 되고요. 이 식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아까 얘기했어요.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이 S가 이동거리이면서 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걸어갔대요. 빨리 걸었다가 천천히 걸었다가 빨리 걸었다가 천천히 걸었다가 이러면은 이 S는 이동거리면서 변해요. 그런데 방향이 변하는 운동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이런 운동, 뒤로 가는 이런 운동은 이 S가 변이지 이동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S는 변이지 이 S는 변이에요. 이동거리가 아니에요. 방향이 바뀌면. 그러니까 이 문제 중에서 방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0초일 때 속도가 2m/s인 물체가 3m/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로 직선 운동을 한다. 4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몇 m/s인가 이렇게 물으면 먼저 식 3개를 다 써보세요. 어떻게? 식 3개를 다 써볼게요.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 이렇게 식을 다 3개를 써놓고 뭐가 주어져 있는지 또 뭘 묻는지를 확인하세요. 자 봐요. 0초일 때 속도가 2m/s 이게 처음 속도 V0 처음 속도 3m/s 제곱이니까 이게 가속도 m/s 제곱이니까 가속도예요. 자 4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얼마냐고 물어요. 아 나중 속도 묻네요. 선생님 왜? 3개밖에 이거 묻잖아요. 맞아. 아니 4개 중에서 3개가 주어지고 하나를 묻는다면요. 예 맞아요. 자 4개 중에서 3개가 주어지고 하나를 물어요. 근데 얘는 지금 하나 둘 2개를 주어지고 하나를 묻자. 아 no 실수하면 안 돼요. 4초 시간이 주어져 있죠. 0초에서 4초잖아요. 맞죠? 0초에서 4초니까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T가. 그러니까 주어진 게 처음 속도, 가속도, 시간 그리고 나중 속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속도, 가속도, 시간이 주어지고 나중 속도 물으니까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공식을. 첫 번째 공식을 합니다. V는 V0 플러스 AT는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2. 가속도가 얼마예요? 3. 곱하기, 이거 곱하기예요. AT니까. 시간이 얼마예요? 4초. 0초에서 4초까지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3, 4, 12에다가 2 더하니까 14. 얘는 속력이에요. 속력. 단위가 m/s예요. 알았죠? 속력이니까 그냥 m/s예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물체가 0초에서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네요? 자, 이동한 거리 S 구하래요. 맞죠? 자, 여기서 처음 속도 주어졌고요. 시간 4초 주어졌고요. 가속도 주어졌고요. 얘 이동한 거리 구하래요. 그런데 선생님 왜?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 알잖아요. 네. 처음 속도 얼마인지 알잖아요. 네. 가속도 얼마인지 알잖아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식 쓸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모두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두 번째 식을 이용해 볼게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에요.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2 곱하기 시간이 4초예요. 4초 4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가 얼마예요? 3이에요. 3 가속도 3 곱하기 시간이 4의 제곱이에요. 는 이쪽에다 넣어놨게요. 는 계산 빨리 할게요. 4, 2, 8 내다가 4, 4, 16의 반절이니까 2분의 1이니까 8이죠. 16의 반절이니까 3, 8에 24에다가 4, 2, 8을 더하면 얼마예요? 24에다 8 더하면 32 미터예요. 이건 거리니까. 됐죠? 요 식을 한번 써볼게요. 요 식으로. 요 아래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예요. 나중 속도가 아까 14였어요. 구해진 거죠, 우리가. 처음 걸 이용해서 구한 거죠, 14. 그러니까
14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가 2예요. 2. 2의 제곱 거기다가 2 곱하기 가속도가 3이에요. 곱하기 S, 이 S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4의 제곱이 169 맞아요? 14의 제곱이 169예요. 169에서 2는 4를 빼요. 그러면 169에서 4를 빼면 165. 잘못했나? 169 맞죠? 14 곱하기 14는 4, 4, 16. 196이다. 맞죠? 4, 1은 4, 1, 4는 4, 1, 1은 1. 196이네. 맞나? 4, 4, 16 하나 올라가고 4, 1은 4, 5, 16. 1, 4는 4, 그러니까 196. 오케이, 제가 잘못했어요. 자, 196에서 4를 뺀고 6 곱하기 S예요. 자, S는 196에서 4를 빼면 어떻게 돼요? 192. 192를 6으로 나눠주면 6, 3, 18에다가 12니까 6, 2, 12m. 예, 똑같죠? 두 개 똑같이 나오죠. 이 문제는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같지가 않습니다. 같지가 않아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0초일 때의 속도가 10m/s인 물체가 마이너스 5m/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로 직선 운동을 한다. 4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몇 m/s인가 물었어요. 이건 아까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예, 똑같습니다. 거의. 자,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V0 플러스 AT. 맞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예요. 맞죠? 오케이. 자, 당연히 4개 중에서 3개가 주어지고 하나를 묻는다 그랬죠? 한번 볼까요? 0초에서 4초까지 시간이 주어져 있고요. 10m/s인 물체가 처음 속도가 주어져 있고요. 마이너스 5m/s 제곱 가속도가 주어져 있고요. 4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하고 묻고 있네요. 나중 속도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이죠. 첫 번째 식. V는 V0 플러스 AT를 이용합니다. V는 V0 플러스 AT는 처음 속도 10 더하기 가속도가 마이너스 5예요. 곱하기 시간이 0초에서 4초예요. 그러니까 4예요. 계산하시면 10에다가 마이너스 5에다가 4, 5, 20 마이너스 20에다가 10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 m/s예요. 됐죠? 다시 말해서 이게 마이너스니까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다는 거예요.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이 물체는 잘 보시면 처음에 10m/s였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그 다음에 5m/s가 되고 그 다음에 정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초 후에 어떻게 돼요? 10에서 5가 2초 후에 맞죠? 1초, 1, 2로 초라고 쓰지 말자. 그러면 괜히 그러니까 자 처음 1초 동안에 10에서 5가 되고 그 다음 1초 동안에 5에서 0이 되고 그 다음 1초 동안에 어떻게 돼요? 0에서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 1초 동안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된 겁니다. 알아들었죠? 자,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에요. 가속도가. 얘가 아주 중요해요. 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자, 볼게요. 물체가 0에서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쉽지 않나요? 왜? 그 S 구하는 거잖아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H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넣어볼게요. 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H의 제곱은
처음 속도 10, 시간 4초, 0에서 4초니까 4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마이너스 5 곱하기 시간 4의 제곱은 40 플러스 4, 4, 16의 반절이니까 8, 5, 8에 40 마이너스 40이죠? 계산하면 빵. 자, 보세요.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이거 틀렸다고. 여기까지만 보시면 끝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지금 내가 구한 건 이게 이동한 거리가 아니에요. 방향이 중간에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와 변위는 같지 않아요. 그런데 방향이 바뀌면 이 S는 뭐라 그랬어요? 변위라 그랬어요. 저 S는 변위지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0은 뭘 구한 거예요, 우리가? 변위를 구한 거예요, 변위를. 알아들었나요? 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면 잘 봐요. 4초일 때 다시 돌아와서 마이너스 10이 됐으니까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해서 곱하기 1을 해주셔야 돼요. 15, 0, 그 다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니까 처음 끽 2초 동안 이동한 거리와 2초 동안 이동한 거리, 돌아온 거리가 같아요. 2초 동안 앞으로 갔다가 2초 동안 돌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2초 동안 이동한 거리에다가 곱하기 1을 해주셔야 돼요. 알아들었죠?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한번 구할게요. 자, AT의 제곱이에요. 는 처음 속도가 10, T가 4초가 아니라 2초예요. 2초. 2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5 2의 제곱이에요. 는 20이에요. 20. 오케이? 플러스 2는 4의 반대니까 2, 5, 10 마이너스 10이에요. 는 10m예요. 10m. 다시 말해 2초 동안이 10m 간 거예요. 2초 동안 10m 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를 간 거예요. 그러면 2초 동안 10m 가고 2초 동안 10m 돌아오니까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 10m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서 20m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답은. 아,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귀찮고 어떻게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그래프로 풀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이 식을, 이 세 개의 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 뭘로 푸는 게 더 좋다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일정한 가속도로 출발하여 이동하고 있다. 100m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속도가 20m/s라면 가속도는 몇 m/s 제곱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이 식이 있는데 이 식 중에서 어느 식을 이용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맨 마지막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풀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프로. 근데 그래프로 풀어도 오히려 식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바쁠 때 필요한 거라 그랬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정지 상태래요. 정지에 있는 처음 속도예요. 자동차가 일정한 각도로 출발하여 이동하고 있다. 100m 지점을 통과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예요. 자, 순간 속도가 20m 나중 속도예요. 이때 가속도 A를 물어요. A는 얼마니?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속도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S가 주어져 있고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와 변이가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중 속도가 20m/s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얼마냐고 물어요. 얘 주어져 있고, 얘 주어져 있고, 얘 주어져 있고, 가속도 얼마니?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 뭐야?
세 번째 공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공식을 이용할게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예요. 학교 시험 볼 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서술형으로 나올 때는 자, 이렇게 써주시고 a는 하고 정리해 주세요. a를 구할 거니까 가속도니까 a는 2s가 분모로 들어가고 맞죠?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이렇게. 서술형 볼 때 이 식을 하나 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 자, 2 곱하기 이동한 거리가 100m래요. 100m. 이동한 거리가 곱하기 100. 맞죠? 나중 속도가 얼마냐면 20이에요. 그러니까 20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가 정지에 있었어요. 정지. 빵의 제곱은 분모가 200. 분자는 20 곱하기 20이니까 400이죠? 맞죠? 야분. 계산하면 얼마요? 2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가속도니까 2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그래프를 배워도 그래프로 푸는 것보다 이렇게 식으로 푸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얘는 꼭 식으로. 그래서 바쁠 때 쓰는 식이라 그랬어요. 바쁠 때 쓰는 식. 그러니까 농담을 한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시간이 없어요. T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바쁠 때 쓰는 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머 저 늙은이 아재 개그 하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재 개그가 아니라 실제로 바쁠 때